안녕하세요. 야라양입니다. 이번 영상은 3. 비자 문제 또는 중국 내 법규 문제 등 부재,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이후 주재원들의 실제 예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비자 문제부터 얘기해 볼게요. 큰 자본으로 법인을 차리거나 또는 이런 기업에 취직해서 취업 비자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어려울 게 없고요. 이런 거를 제외하고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M비자예요. 그 M비자 중에 1년짜리 3개월 체류 비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자를 한번 발급받으면 1년이 유효한데요. 한번 중국에 입국하면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중국 외에 한국이나 홍콩 등으로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1년이 지나면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광저우나 심천 쪽에 계시는 분들은 홍콩이 가깝기 때문에 손쉽게 다닐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후에 계신 분들은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귀찮고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겠죠. 가는 김에 뭐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 만나는 차원으로 다니신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뭐 그럴 일도 없는 분들은 그야말로 뭐 외국에 한번 찍고만 오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이후에서 그런 경우에 이후에서의 제일 저렴한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상해에서 제주 코스입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기차 타고 상해로 간 다음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도착해서 저렴한 숙박업소에서 하룻밤 자고 또 바로 다음날 이후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상해 제주 코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왕복 항공료 뭐 1,000몇백 위엔으로 해결들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인천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싸대요. 제가 처음 이후에 들어왔을 때는 6개월 체류 여행 비자도 받을 수 있었고 또 뭐 1개월 연장도 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3개월 체류밖에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비자 부분도 딱 정해진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일치하기는 하는데 가끔씩 뭐 어떤 여행사에서 6개월 체류 비자도 가능하다더라. 이런 게 종종 있고 그래요. 비자가 원래 심사관 개개인이 법인 그런 성격이 좀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 이 심사관이나 면접관 개인이 이 사람은 의심된다, 비자 못 준다 하면 끝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중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내 뜻대로 비자 연장이 안 된다고 한국말로 막 욕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 하루에도 몇 명 한국 사람들 많이 보기 때문에요. 웬만한 욕은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 바로 욕먹고 비자 연장은 뭐 꿈도 못 꾸고 퇴장당합니다. 이건 실제 제가 봤던 경험담입니다. 제 옆에서. 안 입고더라도 최대한 친하게 막 나 여기서 애들 키우면서 비자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막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이 공안들도 사람들인지라 최대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도 내 능력입니다. 방금 같은 그런 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비자 정책은 뭐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맞게 최대한 맥시멈으로 발급받는 게 좋겠죠. 그 외에 뭐 배우자가 중국인이라면 Q비자라고 가족 친지 초청 비자예요. 그나마 이것도 6개월밖에 안 주고 한 차례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중국인 중에서도 EU 현지인이라면 1년짜리를 주고 그분들은 계속 연장이 가능하고요. 여기 EU에서. 이거는 이제 EU에만 해당되는 얘기고 지역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EU 외의 타 지역은 대부분 현지인 배우자는 2년짜리 줍니다. 중국 전체에서 비자 정책은 EU가 가장 까다롭다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아마. 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Q2 비자고요. 중국 내에서 무제한 연장 가능한 Q1 비자 등 뭐 이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복잡한데 대부분 뭐 해당 사항이 없을 테니까 넘어갑니다.
그 비자를 뭐 종류별, 상황별 세세하게 다 짚어가려면 너무 방대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이유들로 중국 외 해외로 한 번씩 나갔다 들어오면 필수로 거주지 신고라는 걸 해야 합니다. 거주지 신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할 파출소에 무조건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 핸드폰으로 쉽게 신고가 가능해져서 편해졌습니다. 그 원칙적으로는 중국 입국 후 24시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이거 걸핏하면 기한 넘기는데 뭐 며칠 지나서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전에 거의 한 달 가까이 늦은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파출소에 방문하던 때였는데 막 이제 사정 얘기 열심히 해가면서 바빠서 그랬다. 봐달라 하니까 봐주더라고요. 아크릴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외국인 24시간 내 거주지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집에 비치하라는 그 비치하겠다는 조건으로 뭐 그렇게 언제까지 뭐 어디에 어떻게 비치해라 뭐 이런 구속력이 있는 조건은 아니었고요. 그냥 공항국 마크 있고 예쁘게 생겨가지고 뭐 실제로 몇 년 동안 저희 집 신발장 위에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합니다. 어쨌든 거주지 신고는 필수로 해야 하는 거니까 하셔야 됩니다. 벌금이 최대 500위엔인가 그래요. 벌금도 벌금이지만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요. 꼭 하십시오. 이게 삼성 이상 호텔에서 묵을 시에는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외에는 뭐 여행이든 거주든 취업이든 막론하고 거주지 신고는 신고해야 합니다. 비자 부분 처리 방법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때에 따라서 다르니까 여러 여행사나 커뮤니티 이런 거를 통해서 최대 체류 기간을 확인하고요. 지금 현재는 역대급으로 안 좋은 시기예요. 되게 비자를 되게 안 주는 시기예요. 그 뭐 사드 여파도 아직 남아 있고 해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3개월 체류 1년 비자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상황에 따라 인천이나 부산 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상해, 제주 코스가 유리함. 세 번째, 중국 외 해외 방문 후 재입국 시 원칙적으로는 24시간 이내에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함. 핸드폰으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귀찮더라도 비자는 받으면 되는데 또 문제가 그 비자만 받는다고 자유롭게 중국에서 사업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중국에서의 사업은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개인이 중국에서 제대로 사업자를 내고 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국인은 그 개인 사업자가 안 되고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이 이제 조그맣게 사무실을 차려서 일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국 내에 사업하러 간 게 아니고 시장조사나 한국으로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서 장기 출장 가 있는 겁니다. 간혹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불시에 거주지로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뭐 한국인들 당구장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곳에 불시로 이렇게 조사하러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도 이런 것에 해당하는 분들은 체류 목적 등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냥 한국에 판매할 물건, 상품 소싱하러 시장조사차 와 있다. 대답하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현재까지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분들은 계속 이렇게 세금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잘 하고 계시는데 이거 세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무이기는 한데요. 지금 버는 것에 대한 세금 추징은 중국 정부나 한국 정부나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올해부터는 중국 주재 한국인들에 대한 중국에 있는 계좌 정보를 한국 정부와 공유하기로 해서 뭐 정확한 거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앞으로는 중국에서 돈을 벌면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으로 외국인이 중국 내 연속으로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수익 창출의 그 사업 목적 거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183일 이상, 절반이죠. 그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로 이미 조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마찬가지 실제 어떻게 하는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뭐 계좌도 다 까라고 하기 때문에 내라면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이게 사업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에 남겨두겠습니다. 아래 그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거기 가서 보시면 그 중국의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이거 자세히 올려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EU에 거주하며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한국인들끼리 커뮤니티가 잘 되는 편이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때그때 한국인들끼리 서로 막 계속 주고받거든요, 정보를. 뭐 버는 게 있고 내라면 내야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법규 문제로 추가해드릴 만한 건 요즘 운전 관련해서 낭패 보시는 한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음주운전이요. 이거는 절대 우리 한국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벌금 내면 끝이 아니고 여기는 무조건 뭐 한 번 걸려도 바로 무조건 실형 살아야 됩니다. 현재는 6개월 실형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6개월 살면 끝이냐? 그것도 아니고 본국으로 추방됩니다. 본국으로 추방돼서 또 몇 년간 못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궈놓은 사업들까지도 그냥 어려워지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막 중앙선 아무렇지도 않게 넘나들고 이런 운전 문화 우리가 막 욕했었는데 요즘은 차라리 그때가 그리울 정도로 별것도 아닌 거 막 찍혀서 벌금 날라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점선, 실선 이런 거 확실하게 구분해서 막 이틀 연속 저도 한정소에서 이틀 연속 딱지 날라왔었고 건널목 정지선 앞바퀴 조금 넘어갔다가 딱지 날라오고 그리고 건널목에서 사람 한 발자국만 이렇게 딱 내딛어도 차는 무조건 서야 돼요. 안 서고 그냥 지나가면 정말 딱 한 발자국 지나가는데 지인분 사진 찍힌 거 보여주시더라고요. 뭐 벌금은 한국에 비해서 현저히 저렴한데 문제는 이제 벌점입니다. 벌점. 1년에 12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고 뭐 빨간불에 그냥 통과하면 6점이니까 이거 두 번이면 취소. 뭐 음주운전은 말할 것도 없이 한 방에 취소고요. 뭐 물론 이런 음주운전 이거 외에 그냥 점수 누적되는 거는 편법으로 면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 있고 운전 안 하는 뭐 지인들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데려가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 1점당 얼마 이렇게 사는 것도 있고 이제부터 뭘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뭐 이제까지 꼬리 물기 단속 안 했는데 며칠부터 단속 들어간다. 대부분 공지가 오는데 당연히 이제 중국어로 옵니다. 공지가.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한국인들끼리 또 서로 커뮤니티가 잘 되니까요. 그런 정보가 잘 정리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참고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상 대략 이 정도로 이제 이후에 사무실 내기를 주제로 한 총 3편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성심껏 답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